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웠던 노마 건축 특징 이후에 우리가 고딕 건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딕 건축에 관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플라잉 버트레스가 뭐냐? 버트레스까지는 내가 알겠어. 근데 그 앞에 플라잉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 다음에 아치는 내가 알겠어요. 아치는 반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첨두형 아치라고 하는 것은 끝이 뾰족한 형태예요. 끝이 뾰족해? 끝이 뾰족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건가? 요런 형태가 아니고요. 자, 구조의 하중 분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첨두형 아치입니다. 그래서 고딕 건축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딕 건축의 가장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하면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그 보시는 모습이 전면의 모습이고요. 자, 그 전면의 모습에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1층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로마 건축이나 로마네스크 건축에서는 아치의 형태를 띄었는데, 자, 고딕 건축에서는 자, 이 밑에가 약간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아치가 튀어집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큰 장미창이 이렇게 붙고요. 그리고 로마네스크보다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특히 높이가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측면으로 가게 되면 자, 상부에서 힘이 내려오는데 과거보다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하중이 횡충력으로 작용해가지고 옆으로 벌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 건물의 위쪽에서부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측면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무언가가 놓여져 있어요. 자, 저게 뭘까? 그래서 그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자, 먼저 1층에 개구부가 만들어지는 형태는 기존의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던 아치를 벗어나서 자, 뾰족한 형태의 아치를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첨두형 아치, 영어로는 포인티드 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 도해 나와 있는 것처럼 상부에서 힘이 내려오는 것을 과거에는 그냥 동그란 원형의 아치에서 옆으로 힘을 분산시켰다라고 하면, 얘는 뾰족해진 형태의 아치를 쓰면서 옆으로 힘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기존에 반원형의 아치를 썼을 때에는 기둥의 간격이 좁았어요. 그런데 이 포인티드 아치를 쓰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기둥의 간격을 넓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자, 기둥의 간격이 넓어지면 상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점점 세져서 옆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그걸 뾰족하게 해가지고 높이 만들게 되면, 그러면 높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옆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첨두형 아치입니다. 그래서 자, 노틀담 성당에 가서 보면 개구부, 즉 출입문의 크기는 작은데 아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올라오면서 기둥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건물 측면에 가서 보게 되면 자,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육중한 벽이 본 건물의 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하는데, 버트레스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과거의 노마네스크 건축에서는 낮은 높이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딕 건축에 가서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상부에서부터 힘을 받아갖고 아래쪽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높은 쪽에서부터 잡아갖고 내려오는 형태를 우리가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라잉 버트레스의 힘의 전달을
보시게 되면 상부에서 내려온 하중을 밑으로 한 단계, 그 다음에 두 단계 내려갖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역할. 그래서 이 힘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달시키는 이 부재를 우리가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딕 시기를 초기, 중기, 성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성기 때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공간의 규모가 옆으로도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플라잉 버트레스가 지금의 경우는 2개만 붙었는데 3개, 4개, 5개 이렇게 붙는 형태도 있을까요?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건물의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플라잉 버트레스도 1단, 2단, 3단, 4단 그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구조 체계를 우리가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마네스크 건축에서 사용했던 다발기둥하고 그 다음에 니브 볼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천장면을 6개로 또는 4개로 8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네스크 건축하고 고딕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치는 첨두형 아치를 썼다. 그리고 버트레스를 부착을 시키는데 건물의 상부에서부터 부착을 해서 아래쪽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썼다. 그 2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